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풋고추전입니다. 풋고추 안을 지저분한 씨랑 제거를 하신 다음에 데쳐서 고기 반죽을 채워서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가지고 익혀내는 전 요리인데요. 전이 보통 기름에 지지기 때문에 자칫 느끼할 수가 있는데 풋고추의 풋풋한 향이 그 느끼한 맛도 없애줘가지고 굉장히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전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풋고추전의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풋고추전에 풋고추가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두부, 그 다음에 파, 마늘, 그리고 달걀,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양념으로는 설탕, 소금, 그 다음에 후추, 깨소금, 참기름. 자,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풋고추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파는 우리가 이파리 부분도 있고 이 뿌리 부분도 있는데요. 다질 때는 이렇게 하얀색의 뿌리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파리 부분은 아무래도 진이 나오고 끈적끈적하고 색깔도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흰 부분을 사용해서 파를 다져서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파 다지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파를 다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파를 채를 썰어 주셔야 돼요. 자, 파를 반 갈라서, 자, 이 안에 있는 깡치는 제거를 하셔도 좋고요. 자, 요게 이제 또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자, 이 파의 결 방향을 따라서 채를 썰어 주세요. 자, 칼을 좀 힘을 주듯이 앞쪽으로 밀어가면서 아주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곱게 채 썬 파를 돌려놓고 직각으로 그대로 썰게 되면은 곱게 다져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놓고 반대 방향으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생각보다 잘 들어야 돼요. 파는 생각보다 좀 질겨요. 섬유질이 강하기 때문에 칼이 잘 들질 않으면 잘 썰어지지도 않고 또 미끌미끌 거리기도 해서 더 썰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요리나 마찬가지겠지만 칼을 좀 잘 갈아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다지셔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막 두드리면은 파가 여기저기 막 튀기도 하고 소리도 요란하겠죠. 그래서 두드리지 마시고 칼의 앞날은 도마에 고정을 시키고 칼의 뒷날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다져가면서 어느 정도 크기로 다지셔야 되냐면요, 깨알만한 크기 정도로 다져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칼에 붙은 파를 정돈을 좀 해주시고 도마에 흩어진 파도 자, 모아가면서 아주 곱게 깨알만하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늘을 다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늘은 꼭지 끝부분을 일단 잘라내시고 집에서 왜 우리 옛날에 보면 어머님들이 칼 뒤로 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지게 되면은 마늘이 곱게 잘 다져지지도 않고 또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기도 하니까 깔끔하게 칼날을 이용해서 다지셔야 됩니다. 네, 세워놓고 마늘 모양 그대로 일단 편으로 썰어서 다지면 참 편한데 이게 지금 마늘 한쪽 이 부분이 어때요? 뾰족해가지고 도마에 세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뾰족한 끝부분을 살짝만 잘라서 도마에 이렇게 세워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의 모양을 일단은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얇게 점여주시고요. 자, 이거 쭉 늘어놓고 칼로 다시 마늘을 채 써는 것처럼 아주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자, 곱게 채를 썰어주고 옆으로 또 돌려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잘라놨던 부분 같이 하시면 좋겠죠. 자, 반대쪽으로 썰게 되면은 마늘을 곱게 다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 마늘을 다지는 요령은 이 유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에 이 다진 파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조리기능사 시험에 거의 완벽하게 다 파마늘 다진 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파마늘 다진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마늘 다지는 요령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마늘도 파의 크기와 비슷하게 아주 깨알만하게 다져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늘과 파 먼저 다져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게요. 양념류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고기를 이제 다져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고기가
나오게 되면은, 접시에 그냥 나오게 되면은 물이 좀 생겨가지고 옆에 이 고기의 핏물이 다른 재료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서 이 고기 물이 흐르지 않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는 이 고기의 핏물을 키친타월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미리 제거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 핏물을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다질 때도 핏물이 흐르지 않아야 훨씬 다지기가 편하니까요. 다진 고기를 보통은 사서 쓰지만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고기가 자, 이렇게 항상 덩어리 고기가 나와요. 한식 조리기능사일 경우에 이렇게 덩어리 고기가 나오는데, 고기를 다지는 요령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저는 이렇게 살코기만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쪽 끝에 기름기가 있다든지 힘줄이나 근막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기름기나 근막, 질긴 부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고기를 다질 때 잘 다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곱게 다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완성품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처음에 고기에 지저분한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곱게 다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고아야 되냐면은 기계로 갈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곱게 다져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지기 위해서는 고기를 얇게 편으로 썰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 이렇게 썰어서 채 썰 수 있게끔 놓으시면 되겠죠. 채 썬 다음에 과정이 또 다지기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썰으셔도 되고, 나는 좀 널찍하게 한 번에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넓은 쪽으로 포를 떠 주셔도 괜찮아요. 한 손으로 고기를 누르고, 이때는 정말 손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며서 옆으로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며가지고 고기를 손질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얇게 포를 떠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 고기를 다시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고기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손이 꽉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게 힘이 없으면 썰면서 고기가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꽉 눌러 주시고, 칼은 단칼에, 고기가 질겨서 아주 쉽게 썰어지진 않겠죠. 단칼에 힘을 주시고 바짝바짝 힘을 주시고 썰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고기를 채를 썰어 주신 다음에, 원래 우리가 고기를 볶는다든지 할 때 채를 써는 경우는 결방향으로 썰지만 다질 때는 크게 방향은 상관이 없겠죠. 자, 반대 방향으로 놓으시고 또 이렇게 다져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기름기나 힘줄 제거 안 하시면 섞여가지고 섞인 상태에서 제거하는 건 더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고기를 다질 때도 사실은 칼로 이렇게 두드려서 다지게 되면은 좀 힘이 덜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고 고기가 여기저기 사방에 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소리 나지 않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의 앞쪽을 붙이고 칼 뒷날을 이용해서 눌러주듯이 이때 칼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날이 도마에 확실하게 닿게끔 해주셔야지, 힘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은 드는데 고기가 제대로 밑부분이 다져지질 않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메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각외로 시간이 부족한 메뉴예요. 조금 빨리 할 수 있게끔 고기 다질 때도 빠른 솔로를 해주셔야 되겠죠? 힘을 많이 주시고 칼로림을 빠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기를 접어가면서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접어가면서 다져주시고, 어느 정도 잘 다져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칼의 옆면을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쭉 펼쳐보시면은 고기의 입자들이 좀 보여요. 입자를 가지고 고기가 어느 정도 곱게 다져졌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얇게 펼쳐서 칼로 왔다 갔다
또 접어주고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다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고기가 비교적 곱게 다져진 것 같아서 다지기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로 가는 것처럼 곱게 다져졌다라고 느껴지면 자, 이제 거기서 고기를 옮겨 담아놓도록 하고요. 자, 두부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 두부는 보통 고기 양의 절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은데 두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다진 고기가 서로 뭉쳐질 수 있게끔 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전을 부칠 때 다진 고기만 사용을 하게 되면 전이 나중에 좀 뻑뻑해요. 두부가 들어갔을 때 전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두부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전의 빛깔도 예쁘지가 않고 고소한 맛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보실 때도 고기 양의 절반 정도를 해주시면 딱 알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두부를 물기를 짤 건데요. 두부를 물기를 짜실 때는 이렇게 면보자기를 이용을 하시는데 면보자기가 너무 바싹 말라 있는 거는요 두부가 달라붙기도 해요. 그래서 물기를 묻혀서 살짝 물기를 짜주시길 바라고요. 한 겹은 면보자기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2겹 정도를 겹쳐주신 다음에 두부에 물기를 짜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면은 이쪽이 찢어져서 두부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감싸면서 누르면서 물기를 좀 꾹 짜주세요. 최대한 물기를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짰으면 두부를 으깨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면보자기에 있는 두부 다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자, 이 두부를 그냥 넣는 것보다는 칼로 좀 더 으깨주세요. 자, 이렇게 칼 옆면을 사용해서 으깨서 두부의 입자를 완전히 곱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고기 반죽에 두부가 훨씬 잘 섞여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두부도 입자가 보여요. 이 두부의 입자가 정말 크림처럼 매끄러워질 정도로 충분히 으깨주세요. 칼 옆면을 도마에다가 딱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왔다 갔다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부가 완전히 으깨졌으면 고기에 섞어서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본 밑간은 소금이 돼야 되겠죠. 자, 소금은 4분의 1작은술 정도, 그리고 설탕도 아주 살짝만 넣으세요. 4분의 1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다진파는 한 2분의 1큰술 정도. 이 파가 좀 들어가야 고기 누린내도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분량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나온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남기셔도 됩니다. 주재료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자, 이거는 지금 통깨를 볶아 놓은 거죠. 그죠? 이거를, 이 자체를 우리가 통깨라고 얘기를 하고, 통깨를 손으로 부수게 되면은 이게, 소금 입자처럼 부서지죠? 이걸 우리가 깨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재료는 깨소금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통깨의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드시면은 좀 더 고소한 맛으로 깨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반죽을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행주 깔아놓고 하셔야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죽을 주물렀더니 고기하고 두부가 이제 완전히 섞인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완벽하게 섞이면 잘된 반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기를 곱게 다지지 않거나 두부를 충분히 으깨서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섞이지를 않아요. 특히 고기를 곱게 안 다지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의 모양도 매끄럽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고기가 덩어리진 부분은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 전에 빛깔이 예쁘지가 않아요. 얼룩덜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고기를 잘 다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이 됐으면 이 안에 공기가 좀 들어가게 되면 잘 갈라져요. 그래서 공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릇 안에다가 반죽을 내던지듯이 해주면 반죽이 훨씬 더 차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반죽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풋고추를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풋고추전은 개수가 8개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5cm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풋고추 하나당 4쪽의 풋고추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cm 이상의 풋고추가 제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시작하기 전에 풋고추의 길이가 너무 짧다든지 지나치게 휘어서 모양을 내기가 어렵다든지 할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하고 교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풋고추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풋고추의 꼭지는 칼로 자르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따주세요. 자, 손으로 따서 풋고추가 약간 휘어있는 경우도 있고 모양이 똑바른 것도 있는데 휘어있는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반을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보통은 똑바른 것보다 살짝 휘어있게 마련인데요. 휘어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포를 뜨게 되면 나중에 도마에 익힐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풋고추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칼이 지나간 쪽이 편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포를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풋고추의 약간 휘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끝부분까지, 길이가 또 짧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도마에 보시면 편편하게 앉아있죠? 자, 이렇게 포를 떠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로 포를 떠서 안에 있는 씨 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크기가 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여분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뾰족한 끝까지 잘 살려서 풋고추를 포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씨를 제거를 하실 때도 조심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끝부분을 제가 아까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이 꼭지를 떼냈었죠. 끝부분이 막혀 있어야지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씨와 자, 이 너덜너덜 거리는 이 풋고추 속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풋고추를 5cm 길이로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익히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주는 편이 매운내도 약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다루기도 훨씬 편합니다. 자, 이렇게 손끝을 이용해서 자, 살짝만 긁어내듯이 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막 긁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고추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자, 반으로 썰어서 모두 지금 4쪽의 풋고추가 8쪽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반을 자르실 때 이 끝부분 이게 10cm보다 조금 길다 그러면 끝부분은 살짝 잘라내셔도 되지만 보통은 뭐 크게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뾰족한 끝부분은 조금 살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끝을 잘라내셔도 되고 나는 풋고추의 모양을 좀 잘 살리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끝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윗부분을 잘라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끝부분을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5cm 크기로 전체적으로 같은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조금 길어서 조금만 더 잘라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만 길이를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그 길이에다가 다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두시고 이 풋고추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리 물을 제가 좀 끓여놨는데요. 자,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주셔야 풋고추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소금 넣어주시고 자, 찬물도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바로 건져낼 수 있도록. 자, 여기다 이제 풋고추를 넣어주시는데 이거 8쪽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물을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고 살짝만 데쳐주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5초 내지 10초 정도만 넣었다가 그냥 빼는 정도. 자, 이렇게 하면 풋고추의 매운맛도 살짝 빠지고 색깔도 훨씬 더 선명하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 담궈서 재빨리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물에다가 식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서 물기를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풋고추 재료 손질이 완료가 되겠죠. 자, 물기가 있으면 밀가루를 또 묻혀야 되는데요. 밀가루가 뭉치고 지저분하게 뭉치고 떡이 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잘 제거해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고기 반죽을 채워 넣어서 밀가루와 달걀을 다시 묻혀 가지고 지져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풋고추 속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고추의 속을 채우기 전에 일단 밀가루를 먼저 이제 묻혀 주셔야 되는데요. 밀가루를 묻혀 주는 이유는 이 밀가루는 고기와 풋고추의 풀의 역할을 해줘요. 서로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묻히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껍질 쪽에 밀가루가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풋고추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쪽은 묻히지 마시고 안쪽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밀가루를 묻혀서 여분의 가루는 살짝 털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루는, 그리고 겉표면이 묻었을 경우에는 살짝 닦아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묻혀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묻혀주시면 돼요. 자, 가루를 묻힌 다음에 살짝 털어주시고요. 풋고추전은 8개, 수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25분이에요. 시간이 부족한 요리는 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고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고기를 넣으실 때 너무 뚱뚱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윗면부터 꾹꾹 눌러서,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 표면을 칼로 깎아낸 것처럼 편편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완성된 전 모양이 예뻐요. 너무 뚱뚱하게 채우게 되면 속까지 익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으면서 더 불룩해져 가지고 튀어나와요. 예쁘지가 않으니까. 자, 꼭꼭 눌러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룩하게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가장자리 끝부분까지 제대로 꽉꽉 채워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가장자리 끝부분 특히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고요. 손으로 좀 잘 눌러서 가장자리가 야무지게 들어가야 전을 익혔을 때 가장자리가 또 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대충 채우면은 익으면서 이 또 고기 반죽이 줄어들어서 가장자리 부분이 벌어져서 빈 공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넣어주세요. 고기 반죽이 남는다고 또 너무 많은 양을 채우시면 안 돼요. 풋고추가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풋고추가 나오면 양을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또 풋고추가 너무 크거나 한 게 나올 경우에는요 고기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잘 조절을 하셔서 일단은 8개 개수 잘 맞춰주시고 균일한 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풋고추의 꼭지 부분은 살이 통통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 뾰족한 끝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얇아서 속을 넣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끝부분, 뾰족한 끝부분까지 잘 살려서 넣어주세요. 윗부분도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익었을 때 더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깎아지른 듯 편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은 아마 고기 반죽이 남을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남았네요. 자, 이렇게 속을 야무지게 채우신 다음에 다시 밀가루와 달걀 다시 묻혀 주셔야 돼요. 달걀을 묻혀야 되는데 밀가루가 묻어 있지 않으면 달걀이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밀가루 옷을 또 한번 입혀줘야 되는데, 이때도 고기가 묻은 쪽만 묻힐 거예요. 이
초록색, 여기에 밀가루가 묻으면 달걀도 여기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묻힐 때도 이 안쪽, 고기가 묻은 쪽만 묻혀주시길 바라고요.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바로 달걀을 입혀가지고 전을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팬도 지금쯤은 좀 달궈 놓으시는 게 좋겠고, 달걀도 이제 미리 깨놓지는 마시고요. 자, 일단 한쪽에 밀가루를 좀 묻혀보도록 할게요. 자, 꾹꾹 눌러서 묻힌 다음에는 자, 이렇게 박수 치듯이 여분의 가루를 살짝 털어내서 안쪽에만 묻게,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이 잘 묻을 수 있게끔 해두시고, 자,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또 안 돼요. 끈적끈적하게 금방 또 수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밀가루가 잘 안 묻어요. 밀가루 묻힌 곳이 보이도록 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지금 밀가루를 묻혀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달걀을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서 하시되 흰자 양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흰자를 조금 남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만 쓰시면 안 돼요. 노른자, 흰자를 반드시 섞어서 쓰시되 노른자 양을 조금 더 충분히 하시면 전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소금은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알끈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요. 소금물을 넣으면 달걀이 풀어져 힘이 없어요. 흐르진 않게, 하지만 도톰하게 옷이 입으면 훨씬 예쁘고 맛도 좋고 빛깔도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노른자가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완전히 노란색만 나오게 노른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잘 풀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밀가루를 묻힌 쪽을 또 달걀을 묻혀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이 아주 따끈하게 달궈져서요. 처음에는 일단 센 불로 좀 달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줄이셔야 돼요. 금방 색깔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익히셔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넣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덜 익은 건 좀 더 익히면 되는데 타버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잖아요. 따끈하게 달궈졌으면 자, 기름을 두르고요. 자, 기름이 골고루 프라이팬에 전체에 퍼지게 해주시고요. 자, 이때 이제 달걀을 이제 묻혀가면서 바로바로 놔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꼭지 부분이 살이 좀 도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을 묻혀서 자, 흐르는 달걀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살짝 세워서 내려놔주세요. 자, 그리고 살짝 눌러주세요. 풋고추가 길어서 모양이 약간 휘어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은 고기가 묻은 쪽이 조금 프라이팬에 의해서 편편하게 모양이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쪽에는 달걀 묻지 않도록. 밀가루 달걀 범벅이 되게 하시면은 풋고추전에 이 초록색을 살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달걀이 빠졌다 그럴 때는 면포자기로 달걀물 풋고추 파란 쪽에 묻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닦아가면서. 풋고추전이 쉬운 메뉴는 아니에요. 속을 넣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모양이 아무래도 길쭉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길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만드셔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자,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속에 고기가 옆으로 막 삐져나오는 현상이 또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풋고추전은 뒤집지 마시고 한쪽 면만 익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면에 자, 이렇게 달걀물이 좀 묻어있는 경우 이렇게 살짝 좀 닦아가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이걸 이제 뒤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풋고추를 익히게 되면 좀 이따 이 풋고추의 색깔이 약간 검게 변해요. 검게 변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뜨거워진 기름을 풋고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라가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 조절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타지 않게 익히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하다가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자, 이 기름을 프라이팬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달궈져 가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뜨거운 기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끼얹어 가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익히셔도 상관이 없는데 금방 색깔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풋고추 전에 색깔을 모양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좀 빨리 익혀가지고 빨리 내야 되겠다 싶으면 살짝 뒤집어 익히셔도 뭐 나쁘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색깔 변하는 거에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달걀물이나 속이 삐져나온 거는요,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는 건 안에 있는 고기, 두부, 풋고추에서 수분이 나와서 익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쪽 면의 색깔이 이것도 노릇노릇하게, 자, 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면은 다 익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익은 거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뒤집어서 익히지도 못하는데 잘 안 익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해주세요. 얇은 거는 먼저 익겠죠. 나중에 올렸어도 고추가 얇은 부분을 좀 먼저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좀 보면서 먼저 익은 거는 먼저 꺼내 주시고요. 지나치게 오래 익히게 되면 색깔도 변하겠지만 고기 양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풋고추전이 다 익어서 이제 꺼내봤고요. 자, 이걸 접시에다가 이제 보기 좋게 담아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담아라라는 뭐 방법을 따로 제시해 준 건 없으니까 보기 좋은 쪽이 얼굴이 되도록 담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 풋고추에 이 꼭지가 달려있던 윗부분이 살이 통통해요. 더 예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초록 색깔이 좀 살게끔 강조해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랫부분 보면 이제 뾰족한 끝부분은 고기도 좀 많지가 않고 이렇게 좀 얄쌍해가지고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담을 거예요. 절반은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일 수 있게끔, 나머지 절반은 풋고추의 색깔이 살아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좀 사선으로 제가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집어서 자, 이렇게 풋고추의 색깔도 또 살아 보일 수 있도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타도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풋고추전 8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풋고추전 수업을 해봤는데요. 풋고추전은 다른 전보다 5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보통 육원전이나 표고전은 20분인데 비해서 25분 시간을 더 주긴 하지만 그만큼 수량이 많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조건 개수를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풋고추 안에 씨를 좀 빼서 데쳐서 사용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이 풋고추 전 속을 채우실 때 너무 뚱뚱하지 않게, 너무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게 채우셔야지 완성을 했을 때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익힐 때도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도 속까지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특별히 익힐 땐 풋고추 있는 쪽에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뜨거운 기름을 얹어가면서 익히는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최대한 풋고추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풋고추 겉껍질 쪽에 밀가루나 달걀이 묻지 않도록 하시고요. 혹시라도 달걀을 묻히다가 이제 달걀에 폭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익히다가 젖은 면보자기나 키친타올 활용해가지고 겉에 이물질 묻은 걸 좀 닦아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으실 때는 속 안에 재료도 절반 정도는 보이게 담으시고, 그 다음에 풋고추의 푸른 색깔도 절반 정도는 보이게 해서 가지런히 정리해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풋고추전도 마찬가지로 초간장을 곁들여 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전에 우리가 초간장을 찍어서 먹기는 하지만 시험에서는 제출하는 게 아니고, 특히 풋고추전에는 간장과 식초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오작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